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오늘은 여기에서 y는 sin x랑 y는 cosine x, 그리고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우리가 삼각함수 세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야. 일단 제일 먼저 그때 주기함수부터 나와 있지. 여기서 우리가 이 주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계속 같은 시간마다 같은 양만큼 반복해가지고 뭔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럴 때 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수함수가 아닌 fx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할때 이거를 주기함수라고 하고 이 p 중에 최소인 거를 주기라고 말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 이따가 배울 거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sin x를 하나의 주기로만 지금 그린 형태가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하고 이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조각 자체를 이제 주기가 얼마라고 하고 2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함수로 예를 들어 이거 fx라고 칭한다면 fx 플러스 2파이가 뭐랑 같다? fx와 같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된다는 거야. 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봤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 이게 주기함수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주기가 2파이구나. 이런 것들 파악하라고 지금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sin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사인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거는 좌표 평면에다가 단위원을 그려. 단위원은 원점이 중심이지? 원점 여기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뭐 양의 각 아무렇게나 잡아볼게. 이런 식으로 어떤 세타라고 하는 애를 잡았어. 이때 이 좌표를 x, y라고 원위에 점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비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삼각비 만약에 사인 세타를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직을 만들어. 그럼 지금 여기에 직각삼각형 생긴 거 보여? 직각삼각형 생겼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을 적용을 하는 거야.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빗변분의 높이로 생각을 하지. 뭐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가 되는데 잘 보면 원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만든 애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 반지름 얼마겠어? 아까 1이라고 단위원으로 잡았었고 여기 높이만큼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y 좌표만큼의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1분의 y다 라고 해서 결국은 사인 세타는 뭐랑 같다? y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아무튼지 간에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x라고 하는 애를 세타로 지금 생각을 해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각을 0일 때부터 해서 각의 크기를 점점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의 크기를 점점 키웠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이 계속 바뀌겠지. 그거를 계속 표현을 해주는 함수가 사인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옆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나는 y는 사인 세타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 x축에다가 세타축으로 잡아주고 여기 y축.
원점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제일 먼저 세타가 0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세타가 0일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각이 생긴다고 했을 때 하나도 각이 움직이지 않은 거. 그냥 0도 그 자체 있잖아. 0일 때는 여기에 점이 이렇게 만나겠지. 그러면 이거는 y값이 얼만데? y값이 0이겠지.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은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서 각을 점점 키울 거야. 각을 조금 더 키워. 이렇게 세타를 좀 더 키우면 y 좌표값이 조금 더 커질 거고, 여기서 각을 또 키우면 y 좌표값이 또 커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될 거야. 그럼 이때 이렇게 계속 쭉 커지다가 잠시 이렇게 제일 커질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냐면 그게 바로 2분의 파이 90도일 때야. 이게 지금 우리가 60분법으로 생각했을 때 90도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 일단은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지. 각을 세타를 점점 키웠을 때 y 좌표도 계속 커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파악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 쭉 키우다 보면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각이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좌표가 0,1이란 말이지. 그래서 y 좌표가 1 이렇게 찍히게 되고, 여기에서 세타가 조금만 더 커지게 되면 다시 y 좌표가 어떻게 되냐? 다시 줄어들어. 그러니까 1일 때 최대를 찍다가 90도에서 살짝 넘어가면 여기에서 y 좌표 줄어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 1이 찍히고 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형태가 돼. 그래서 지금 계속 각을 키우면 이렇게 y좌표가 점점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180도까지 키웠을 때로 떨어지게 돼.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 지금 우리가 아는 180도일 때. 그러면 이때는 어때? 마이너스 1,0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y 좌표가 얼마? 0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0이 된 거고, 여기에서 각을 또 키우게 되면 y 좌표는 그때부터 0보다 더 아래의 형성이 되게 되거든. 점점 줄어들다가 어디까지? 270도까지 키웠을 때, 자, 2분의 3파이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여기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270도까지 갔을 때 0, 마이너스 1, y 좌표만 보라는 거야. 점점 줄어들다가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가지. 그러고 다시 각을 여전히 계속 키우고 있어. 키우게 되면 결국 처음인 1,0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게 언제? 한 바퀴 다 돌렸을 때. 뭐를? 세타라고 하는 각을 키워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돌리는 이 360도의 시점이 되었을 때는 다시 0으로 이렇게 y값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그려놓고 요게 하나의 주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요게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그려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이 이전에도 어때? 쭉 요렇게 반복돼서 그려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게. 일단은 자, 주기 2파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할게.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뭐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단위원 안에서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 y좌표가 아무리 커도 1이고 y좌표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치역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물론 우리가 이 sin x에다가 5를 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최대 최소가 5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봐야 되는 내용인 거고, 기본적인 형태
sin x의 기본형에서는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내용이 나오지. 지금 그래프를 잘 보면 0,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 이걸 지금 우리가 sin x가 원점 대칭이다. 즉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수투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 홀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 근데 미적분을 혹시 선택을 해가지고 심화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기함수 안에 사인이 들어간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물론 그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다항함수에서 수투를 공부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나중에 교육 개정되면 수투 말고 다르게 얘기할 건데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sin x는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요 얘기는 아까 했지?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다. 그래서 앞에서 표기법 같은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x 플러스 2파이는 sin x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적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더 크게 적어도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렸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거든. 2파이 대신에 4파이 적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 선생님 맞나요? 라고 한다면 이것도 오케이, 괜찮기는 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주기라고 말을 할 때 주기를 4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조심해야 돼. 표기를 할 때 이 표기법은 괜찮은데 사인의 주기가 4파인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앞에 페이지 다시 볼게요. 우리가 주기함수 정의할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 fx 주기함수라고 하고 상수 p 중에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말한다고 했지. 어떤 루틴이 계속 반복이 돼. 그러면 그 토막, 가장 작은 토막을 주기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토막 4파이나 6파이를 주기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도 똑같이 무슨 원을 그려야 되겠어? 처음에는 단위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단위원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각을 또 잡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잡는다, 세타라고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진화는 원위의 점을 x, y라고 또 해볼게. 이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또 보이지? 여기서 빗변분의 밑변을 해주면 코사인이 나와. 빗변의 길이가 1이었고 밑변의 길이는 지금 x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1분의 x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은 사실상 무슨 좌표를 바라보면 되겠어? x 좌표랑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x 좌표랑 연관이 된다. 그 친구의 변화를 표기하는 게 코사인 함수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옆에다가 코사인 한번 그려서 볼게. 자, 나는 여기다가 y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세타가 0일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세타가 0일 때 뭐겠어? 여기 그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때 1,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x좌표랑 동치시켜서 생각을 할 거야. x좌표랑. 제일 처음 시작이 x좌표 얼마? 1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애초에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애인 거야. 그러면서 각을 조금 키워. 여기 잘 봐봐. 각을 살짝 키웠어. 그러면 여기 이 좌표 보이지? 이 좌표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1,0이랑
지금 새롭게 생긴 별표랑 비교했을 때 x좌표가 늘었어, 줄었어? 각을 키우면 x좌표는 오히려 살짝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부터 각을 키우면 x좌표는 점점 줄어들어. 이 다음도 관찰해봐. 이 빨간색도 보면 세타를 더 키운 거잖아. x좌표 더 줄어든 거야. 가면 갈수록 x좌표가 감소를 하다가 언제? 2분의 파이, 즉 우리가 생각하는 90도일 때 한번 관찰을 해보면 0,1이기 때문에 x좌표만 보셔야 돼요. x좌표가 얼마가 된다? 줄어들다가 0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각을 더 키우면 어떻게 돼? x좌표가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x좌표가 또 줄어 해가지고 마이너스 1,0까지 가게 돼. 언제? 180도, 즉 파이까지 가게 됐을 때는 이렇게 더 내려가게 돼. x좌표 지금 계속 추적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각을 여기서 또 계속 키우겠지? 180도보다 더 키웠어. 이때 x좌표 어떻게 되는지 봐봐.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이번에 키웠더니 x좌표 아까보다 좀 더 커진 느낌이야. 각을 또 키워. 또 어떻게 돼? 또 커져. 각을 키워. x좌표가 아까보다 더 커져. 쭉쭉쭉쭉쭉 커지다가 270도가 되었을 때 지나는 점 보세요. 0, 마이너스 1. 즉 x좌표만 보았을 때는 270도 2분의 3파이까지 진행됐을 때 얼마가 된다? 다시 또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눈치챘을 거예요. 한 바퀴 다 돌리는 2파이가 됐을 때는 다시 제자리, 즉 제일 처음에 1에서 시작을 했었잖아. 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이 모양, 핑크색의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주기는 얼마다? 2파이가 가장 작은 토막이 된다,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정의역 같은 경우는 어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가 될 것이다.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오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는 기함수가 아니라 우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코사인은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래서 우함수,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짝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함수들 있지? 걔네들도 우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코사인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여기 표기법 나와 있고, 그 다음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다,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계속 연관이 됩니다. 자, 마지막 탄젠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탄젠트도 사실 똑같아. 앞에 그림 좀 가지고 올까? 그냥 다시 그린 게 낫겠다. 단위원에서도 볼 거거든? 자, 1, 1, 마일, 마일 이렇게 하고 어떤 각이 있어. 이렇게 세타가 있고, 아까랑 계속 똑같이 잡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또 하나 봐. 자,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자, 탄젠트 세타가 뭐임? 하고 물어보면 밑변분의 높이란 말이야. 밑변이 얼마? x라고 보고 높이가 y라고 보지. 이 x분의 y, 즉 탄젠트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1차 함수 직선에서의 기울기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사인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면 y 좌표의 변화에 대해서 봤었거든. 그리고 코사인 x는 뭐 봤었냐면 x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탄젠트는 이제 어떻게 보냐? 기울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함수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거야. 자, 그래서 이 옆에다가 한번 탄젠트를 그려보도록 할게. 우리가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물론 제일 처음은 0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거 아니야. 자, 0일 때 당연히 원점을 지나.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각이 0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바닥에 붙는단 말이야. 선 자체가. 그러니까 바닥에 붙을 거란 말이야. 그때 각이 애초에 기울어진 거 자체가 없는데 기울기 값이 당연히 0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는 기울기 값이 0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함수야. 그러고 이 다음에 각을 키우면 이제부터 기울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지. 기울기 값이 점점 생길 건데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90도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 90도가 딱 되잖아. 완전히 직선이 일어서 버리거든. 이렇게 점 지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세로선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세로선이 됐을 때는 기울기 값을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정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여기 이 점선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그 값에 도달은 못하고 이 기울기 값이 점점 다가가기만 하는 거야. 엄청나게 커지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또 반전. 여기서 90도가 됐다가 진짜 딱 1도만 키웠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 아까까지 이 1사분면에서 봤던 애들은 다 우상향하는 애들이었잖아. 기울기가 다 양의 값 증가하는 애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91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하향하는 기울기 값을 가지게 돼. 그러면 이게 여기 있다 갑자기 조금 더 넘어섰을 뿐인데 기울기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야. 그걸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자, 봐봐.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기울기가 진짜 큰 거거든? 그러고 여긴 너무 커서 정의를 못 해. 근데 여기서 살짝 넘어간 건 기울기가 너무 작은 거라고. Y축에 붙어 있는데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작은 애들이 있는데 각을 키우면 키울수록 완만해지는 거 느껴지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았다가 이 180도가 되는 시점에서는 기울기 값이 다시 어떻게 돼? 0이 되거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이 90도,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저 밑에서부터 기울기 값이 올라와서 0이 되는 거지. 그러고 파이에서 이제 이 다음부터 또 엄청나게 꿀을 빨 수 있는데 아까 내가 그 얘기 했었거든? 탄젠트는 1차 함수, 즉 직선의 기울기랑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여기 1사분면에서만 이렇게 선을 그었었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설명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직선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 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계속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옆에도 다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즉 1, 4분면에서 지금 가는 이 내용이 3, 4분면에서도 적용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0도였다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었다가 각이 조금 더 커졌을 때 기울기가 다시 뭐 한다? 기울기가 다시 증가한다. 다시 값이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커진 거. 그러니까 아까 1사분면에서 진행됐던 요 내용이 이쪽에서 또 반복이 되는 건 거지. 그래서 복붙이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점근선 또 발생하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일 때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끌어올려서 또 2파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사인 코사인이랑 좀 달라. 사인이랑 코사인은 아까 주기가 2파이였잖아. 근데 이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파이가 하나의 토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붙해가지고 옆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정의역이 어땠어? x값의 범위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다르죠? 이런 것들 내신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야.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특정 값을 제외를 해야 돼, 지금 상황에서는.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점근선 파트들 여기에서 함수값 정의가 돼? 애초에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파트들의 x값들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함수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때? 치역은 실수 전체라고 적혀 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 기울기가 내가 아까 엄청 커진다고 그랬잖아. 이 전체로 다 정의가 돼버린 거야. 쫙 이제 밑으로도 계속 내려 위로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탄젠트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다.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기함수다. 자,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다. 이 표기법도 뭐 앞에서 지금 배웠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또 출제 많이 하는 거. 그래프의 점근선. 자, 그래서 우리가 0부터 각을 조금씩 키워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생긴 점근선이 바로 x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제일 처음으로 생겼거든. 그 다음에 생긴 애가 뭐야? x는 2분의 3파이 이런 애들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냐면 이거 하나의 점근선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루틴, 주기에 맞춰서 또 점근선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즉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파이를 더하면 그 다음 주기가 나오고 여기다 또 얼마를 더하면 파이를 더하면 그 다음 주기가 또 생기고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적힌 거 보면 x는 해서 점근선 표시를 하는데 2분의 파이 기본 형태 적어주고 여기다 n파이만큼 붙인다. 왜?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다 파이만큼 더해도 되고 2파이만큼 더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파이만큼 즉 한번 뺄 수도 있다는 거야. 점근선 여기도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n은 정수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요런 포인트들 있지. 이게 지금 탄젠트에서 좀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물론 이게 수능이나 기출에 연결되기도 해. 근데 빈도 자체가 쟤를 대놓고 물어본다기보다는 문제를 풀다가 저게 섞여서 나오는 형태가 더 많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그리는 법을 배웠잖아. 그러면 이 영상을 끄고 나서 혼자서 그리는 연습을 꼭 해봐야 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지금 굿노트에 지금 그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엄청 꼼꼼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은 요런 거를 한 번에 그리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아예 여기 중앙을 잘린다 생각하고 칸을 8칸을 만들어. 칸을 뭐 대충 지금 볼게.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이 한번 마련이 되잖아. 거기서 이렇게 한번 만든다고 생각하고 빈 종이에다 연습을 해봐. 왜냐면 이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습관적으로 계속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롭게 배운 애들 연습하고 그 복습까지 다 한 다음에 맞춰야지 아마 이 그래프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